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이 한반도에는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민주주의에 반대하면은 당장 독재자로 몰리고 수구 세력으로 몰리고 쿠데타 세력으로 몰리고 이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러나 한국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동양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발달한 제도를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한자로 번역을 누가 했느냐? 번역도 한국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명치유신 이후에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민주제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제도.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 말 뜻이 어떤 주의, 종교적, 아주 교조적 사상인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교조적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주의라고 갖다 붙이니까 일단 민주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의 좌파들이 이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써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슨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민주주의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안 갖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왜 그러냐? 이 좌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자유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갖게 되면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인은 공산주의에 반항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말살하는 것이 그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려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가 마치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옛날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좌익들한테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자유를 붙여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다르다. 그 인민민주주의의 동생점 되는 민중민주주의와도 다르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와 같은 부류인 진보적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몇 군데 중요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전체 헌법의 정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통일조항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발표되었는데, 시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시안입니다. 물론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 자유라는 말을 뺐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구구한 설명을 붙여놓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가지고 넣은 거죠.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자유입니다. 자유. 문재인 대통령 연초에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은 자유라는 말을 꼭 써야 될 대목에 자유를 안 써요. 자유가 없는 이 문재인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하는 발언이나 연설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것이죠. 아니, 자유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에 무슨 합의문이 나오는 이번에 뭐 선언문을 읽어봐도 민족, 뭐 화해 등등 좋은 말은 많은데 자유라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 자유. 그 대신 자주통일이라고 했어요.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될 자리에 자주통일이라고 함으로써 반미 통일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자유를 교과서에서도 빼겠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을 계속 자행한다면은 그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최고 규범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적용될 형법은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시안이 공개됐으니까 지금부터 이 한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저지해야 됩니다. 다행히 조선일보가 헌법 개정안,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헌법 개정안을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전문에 앞전자입니다.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빠져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론이 비판을 가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의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삭제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에 있고 헌법 조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헌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되어 있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자유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고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뒤엎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하니까 이것은 공안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이상의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 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그 이상의 반국가적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공안검사가 나와서 수사를 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전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제4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행 헌법 제4조. 그리고 이것도 개정안에도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개정안도 이렇고 원문도 이렇습니다. 여기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과서에 뺍니까? 왜 교과서에서 뺍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봐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헌법을 짓밟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은
나중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이 법리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1990년에 대법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정리를 한 판결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 판결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은 그게 아주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다 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정당 제도, 인권의 존중,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등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의회 제도를 인정합니다. 상권 분립을 존중합니다. 인권을 무엇보다도 존중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딱 뒷받침하는 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수령과 북한 노동당이 인민근로대중과 손을 잡고 주권을 행사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수령이 주권을 행사한다. 그래도 이 자들은 자칭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민이 다 로봇에 불과한데도 말은 잘 만들어내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정반대다. 권력 분립, 개인의 인권, 사유재산, 선거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 시장경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번영하게 한 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압축한 문장이 바로 우리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 중에서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한 소위 인민이라는 특수계급, 소수계급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의 용어 혼란 전술은 얼마나 무모한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다.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가 독재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 독재가 민주주의다. 우리 개념으로는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프롤레타리아트만 주권을 가지면 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왜냐?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수니까. 다수가 권력을 갖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론을 펴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워낙 좌파들이 요 민주주의란 개념을 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주체사상까지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2020년부터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교단에서는 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북한도 민주주의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마치 북한의 인간 말살의 이른바 주체사상, 그것도 민주주의의 반열에 끼워 놓기 위해서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에 해당합니다. 영혼.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신이고 영혼이고 머리라는 것이죠.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넣으면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다. 북한의 세습 독재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하나다. 다만 형식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고 뭐고 개념 정지가 아직 잘 돼 있지 않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꼼수,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독극물을 주는 겁니다. 대학생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더구나 투표 연령을 18세로 지금 낮추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념 문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도 민주주의, 한국도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해도 되겠네. 같은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마치 친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른바 민족 공조라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정책을 펴는 것의 최종 정착지는 남북한 그대로 두고 무슨 민주 연방정부라는 국호를 갖고 통일한 걸로 하자. 1국가 2정부로 만들자. 대한민국을 하나의 남한을 다스리는 지역정부로 내려앉히자. 그쪽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에도 지방 분권 등등 이상한 것을 막 집어넣고 자유를 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가르치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도 민주주의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니까 같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해도 괜찮다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어른이 장난을 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흉계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언론이 와글와글 떠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정책이라는 게 있죠. 여러 사람이 입을 가지고 떠들면 막기가 힘들다. 중구난방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댓글 쓰고 언론사에 전화 걸고 이 교육부가 추진하니까 교육부에 전화 걸고 청와대에 전화 걸고 글 쓰고 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그러네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반역이다 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